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네요. 저번에 엘리시아 님이 카톡에 메시지를 남긴 걸 보고, 요 부분을 잡아드려야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났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갔네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이라서 월요일 수업이랑 이제 다음 주에 뭘 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이쪽을 먼저 끝내놓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자를 받았던 건 이쪽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쪽에다가 뭘 쓰려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 뭐를 배울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Reading all above, I reminded that we had talked about roadkill at last study.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쓴 게 여기인 거예요. 분사 쪽을 쓰신 거고. 그리고 목소리를 제가 좀 작게 그리고 좀 느리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말을 그렇게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상대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목도 많이 상했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굉장히 말이 느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사를 조금 쓰셨어요. 두 가지 행동이 같이 일어나거나 뭐 이럴 때 쉼표 찍고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remind라는 동사는 이제 상기시키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어떻게 쓰인다는 거를 잘 알고 쓰면은 쓸만하죠. 근데 모르고 쓰셔도 이해될 수 있는 범주까지는 집어넣기 때문에 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한테 쓰면은 누군가가 고쳐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면서 고쳐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대과거까지 쓰셔서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됐던 부분은 분사, 잘 쓰셨습니다. 딱히 틀린 부분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다음 remind를 조금 쓰실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잡아드리고 싶었고요. 대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가 저번 수업에 잠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We had talked about. 그죠? 대시라는 게 저게 약간 안 맞긴 한데 대절을 약간 이해를 더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을게요. remind라는 거는 저기 위에도 적어놨지만 O는 목적어입니다. something이에요. st는 something이에요. sb는 somebody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주어죠. subject니까. O는 object니까 목적어고요. something은 something입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라는 거죠. 그래서 풀어보자면 주어가 목적어를 something에 대해 상기시키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쓰시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실제 사용 사례들을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actual sentence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remind를 치면은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나올 거예요. remind me more of가 나오죠, 뒤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찾고 싶은 건 지금 remind 대시거든요. 딱히 여기서 찾을 수는 없겠네요. 넘어갑니다. 다른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이 경우에는 저는 찾아서 배운 것도 있지만 쓰다 보면은 많이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보이실 거예요. 쓰다 보면. 자, 그래서 주어가 뭐뭐에 대해 상기시키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 형식대로 문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는 엘리시아 님이 돼도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내지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다른 분들이 보셔도 그렇고 그냥 여러 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He reminds me of his father. 해석 어떻게 되죠? 그는 상기시킨다. 나를. 뭐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자,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보면은 문장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는 내가 그의 아빠를 생각나게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비슷한 문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시면 돼요. She reminds me of her mother.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녀는 상기시킨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되겠습니다. 문장 똑같은 거를 형식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은 그게 자기게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대과거가 있었는데 대과거 부분도 별로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정하시는 데에서 스터디는 연구예요. 명사로 and noun이죠. 연구예요. noun으로. 저희는 클래스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맞겠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요. 그 다음 that은 뭐냐면은 that SV that은 that이고 s는 주어 그죠? 저 위에도 썼지만 몇 번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죠. B는 verb 동사입니다. 그래서 S가 be 한다는 사실 이게 대절이에요. 그래서 that I like apples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죠?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는 사실 이거는 문장인가요?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구일 뿐이에요. 절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지금 동작도 없어요. 이게 어쨌다는 건지를 저희는 이제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문장이 되는 거죠.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She did not 말고 does not believe that I like apples. 이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그녀는 믿지 않는다.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장이 되는 거예요. 저 that, she doesn't believe that 이 뒤에 거를 생각을 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녀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뭔지를 꾸며주는 거예요. 굉장히 영어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목적어 자리에 가 있죠. 그죠? believe라는 동사에 목적어 자리에 that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that을 주어로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왜? 명사니까. 명사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니까요. That I like apples makes my parents buy a lot of apple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은는 이가 주어죠. 그래서 이가 나왔죠. 여기서는 내 부모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사과를 사게 만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 위로 다시 설명을 넘겨볼게요. As remind all of something이 됐는데 이게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서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은 is 비동사가 나오고요. 맞는 비동사가 그 다음에 tobe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비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reminded that SB 이렇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주어가 SB 했다는 사실에 대해 뭐죠? 상기 당했다라고 쓸까요? 말은 이상하지만 이거는 말로써 표현하기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많이 해보시고 저게 왜 저렇게 되지? 라는 마음이 이게 어떻게 이게 아닐 수가 있지로 바뀔 때까지 그냥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한글이랑 영어는 전혀 치환이 안 되는 그런 문장들을 사용하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그냥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I was reminded that he was a criminal.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상기당했다. 물론 상기라는 동사를 안 쓰고 다른 더 적절한 동사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굳이 문장을 이렇게는 영어로밖에 안 쓰기 때문에 적절한 문장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만들어 드릴지를. 다만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고 어떤 문장인지를 조금 유추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써보면 자기있게 돼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는 잘못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위에 S가 이렇게 된다. 이 방법과 그 다음에 밑에 이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이제 remind라는 동사를 쓸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비슷한 것들로는 이제 이게 있겠죠. I am satisfied with him. 나는 그에게 만족한다. 그래서 be satisfied with가 나왔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 수건에 뭐네 해서 외우잖아요. 책 같은 데 팔고.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한 5개 정도 문장 만들어 보시고 내일도 한 3개, 5개 이렇게 틈 날 때마다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And it is talking about something else 라고 했죠. 이거는 지금 어떤 걸 시도하신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자면은 and로 문장을 시작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전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And I wanted to talk about something else. 이렇게 말하면은 그리고 나는 다른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and it was to talk about something else 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건 다른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자 함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B2 용법이라고 해서 한 4가지 정도 이제 용법들이 있는데 뭐뭐 하고자 함이다 라는 용법으로 쓰면은 이 두 번째 용법을 쓰고 싶으셨다면은 저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확실히 모르시겠다 하면은 첫 번째처럼 저랑 수업할 때는 그냥 막 쓰셔도 괜찮습니다. 딴 데서도 사실 괜찮아요. 막 쓰셔도. 예. 근데 이제 주어를 I로 잡을 수도 있고 it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 문장에서는 형식과 전치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게 아까 카톡 메시지에는 1형식과 3형식이라고 썼는데 3형식과 4형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look이라는 동사는 어떻게 무엇을 보다가 아닙니다. look이라는 동사는 어떻게 보이다 라는 동사예요. 2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다라는. 그러면은 이제 누구를 보다라는 걸로 쓰려면은 look at이 됩니다. 누구를 보다. 그럼 얘는 1형식 동사예요. 왜죠? 문장의 형식에는 관여치 않는 전치사가 뒤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1형식이에요. 여기에서 문장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면은 He looked at you 이렇게 하면은 해석은 어떻게 되죠? 그는 너를 봤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전치사 뒤에는 전명군의 뭐네에서 이 뒤에는 문장의 요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만 포함하는 1형식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at you라고 됐는데 그럼 you는 뭐야? 이걸 딱히 뭐라고 부르질 않아요. 근데 목적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자동사 또한 자동사, 즉 동사와 전치사가 모여서 타동사 역할을 하는 이 구동사 자체를
동사라고, 타동사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 뒤에 오는 거를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문법에선 그렇게는 안 말하죠. 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낸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동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은 문장 만들 때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recommend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recommend는 누구에게 무엇을 추천하다예요. 라는 타동사예요.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을 이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목적어를 바로 전치사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타동사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질문 아니고 그냥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recommend는 이렇게는 못 쓰나요? 누구에게 추천하다. 네, 못 써요. 이렇게 좀 어거지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 바뀔 거예요. 분명히 좀 더 영어를 쉽게 쓰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recommend는 뒤에 사람을 바뀔 수 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recommend라는 동사는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써야 돼요. I recommend something to somebody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하나 만들자면은 I want to recommend these two songs 이 두 개의 노래들을 to you, all of you 그냥 you라고 해도 all of you를 포함하기 때문에 뭐 굳이 쓰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especially Aileen an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동사들이 되게 정해진 그런 게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게 부자연스럽게 정해진 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사를 생각하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자동사 전치사가 뒤에 와야 목적어를 받음. 이 목적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법에서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문법 서적을 만들었을 당시에 저랑 같은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문법을 만들었을 거고 저도 그 사람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좀 늦게 태어났어요. 자, 자동사, 타동사, 전치사 필요 없이 바로 목적어 받음. 이게 타동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타동사에서 타동사가 사람을 받는 타동사인지 사물을 받는 타동사인지 구분 중요. 이런 것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도 유념하면서 단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고생을 안 하세요. 그러시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절에 의한 시제 변화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요. This song for Aileen 이거는 이제 This song for Aileen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에일린을 위한 이 노래 여기에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요. This song is for Aileen because you said you
like. 여기서 제가 요거를 고쳐드리고 싶었어요. 에일리님이 말했던 시점은 수업 시간이었잖아요. 지난 과거예요. 근데 에일리님 말했던 시점이 그녀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앞 절에 있는 시제를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뒤에서도. Because you said you liked.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깐깐하게 안 다루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좀 깐깐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nd this song for people who loving rainy 뭐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관계대명사 연습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계속 해보셔야 돼요. 계속 쓰시고 계속 피드백 받으셔야 돼요. And this song for peopl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문장이 아니에요. 뜻은 뭐다? 사람들을 위한 이 노래 라고 구만 이렇게 단어의 조합만 많이 던져 놓으셨지 이게 어땠다는 문장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면은 And this song is for people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또 다음으로 문장이 늘어지겠죠, 점점? 그리고 나서 people을 꾸밀 거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people,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who loving rainy days. 여기에서 한번 자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틀렸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is for people who, 이 관계대명사 who 뒤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loving 이라고 쓰시면 이건 분사예요. 형용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동사 역할을 하는 동사가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who love 3인칭이 아니니까 그냥 동사 원형으로 love를 쓰겠습니다. who love rainy days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어디 해야 되죠? and playing the instrument and enjoying life 이렇게 했는데 뒷부분엔 잡아드릴 부분이 딱히 없어요. 요것만 조금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관계대명사 who 뒤에 동사 들어간다는 거. 분사로 ing를 넣는 게 아니라. 요런 거를 형식에 맞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몇 개 바꾸면서 몇 번 반복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뭐가 문제인지 아시면 됐고 그 다음에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몇 번 반복만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enjoying playing the musical instruments I recommend 이렇게 하셨어요.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좋은 시도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서 enjoy 즐겨라 라고 말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잖아요. enjoy 그 다음에 playing 노는 걸 즐겨라. 이 부분에서 가르쳐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타동사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목적어를 전치사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동사예요. 근데 타동사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투부정사 목적어로 받는 타동사 그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로 받는 타동사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투부정사는 어떻게 생겼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러면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죠? 동사 ing죠. 요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드려야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I decide, I enjoy 이렇게 하면은 뜻이 하나씩 하면은 나는 결정한다, 나는 즐긴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장을 조금 길게 풀 거예요. decide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I decide
to enjoy. 이렇게 하면 뜻이 어떻게 되죠? 나는 즐기기로 결정했다. 결정한다 하네요. 현재형이니까요. 과거는 안 쓰려고 지금 좀 지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I enjoy to decide라고 쓰고 싶으시죠, 그죠? 근데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타동사로서 I enjoy deciding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뜻은 어떻게 되죠? 나는 결정하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동사마다 뒤에 오는 게 달라진다는 거를 아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그러면은 이걸 언제 다 외워?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서 다 쓰란 얘기지? 이거를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다음 과제겠죠. 훈련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동사 여러 개 늘어놓고 얘는 to다, 얘는 ing다 이거를 계속 보고 확인하고 틀리고 교정받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다만 처음으로 개념을 한번 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면은 이게 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아주 좋은 시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나왔던 거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뒤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I have an uncle who 이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이거 애매해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만 유추하건대 한쪽은 이해가 전혀 이상 없이 가능하고 다른 쪽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쪽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I have an uncle. 여기까지만 보면은 나는 삼촌이 한 명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uncle에 대한 얘기를 우린 할 거예요. I have an uncle who likes everyone. 이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나오죠? 나는 모두를 좋아하는 삼촌이 한 명 있다. 삼촌이 되게 사람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술도 잘 드시고 하시겠죠?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who everyone likes 이렇게 됐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 나는 모두가 좋아하는 삼촌이 한 명 있다. 아시겠어요?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삼촌이 모두를 좋아해요. 삼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이 부분은?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는 삼촌 한 명 갖고 있는데 바꾸지 마. 나는 삼촌 한 명 갖고 있는데 모두가 삼촌을 좋아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둘 다 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 이 두 문장 중에 하나는 이 who가 생략이 돼요. 그냥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하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자 하는 주체는 uncle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생략이 불가능한 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I have an uncle who likes everyone. 이거 생략이 안 돼요. 생략하면 안 돼요, 얘는. 왠지를 말씀드리자면은 I have an uncle likes everyone. 이게 이렇게 봐도 하나의 문장이에요. I have an uncle. 주어, 동사, 목적어로 저렇게 문장이 나오고 다음 문장을 이렇게 봐도 이것도 문장이 맞아요. Uncle likes everyone. 그래서 여기에 who가 생략이 되면은 이 뒷문장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앞문장을 말하고자 하는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회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지 않아요. 듣기에 따라서 잘못 들으면은 요 뒷부분만 이해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생략 안 되는지 아무도 말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영어로 이거에 대해서 외국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동의를 얻으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걔네들도 이건 그냥 안 되는 거라서 안 돼. 왜냐면 야 이상하잖아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인 입장에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문법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된다는 것만 설명이 가능해요. 이상하니까. 그런 문장은 헷갈리니까. 그래서 안 씁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모두가 좋아하는 삼촌이잖아요. 그죠? 모두가 좋아하는 삼촌이니까 모두가의 모두가가 주어고 삼촌은 뭐가 됐죠? 우리가 꾸며주는 삼촌은 목적어가 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엔 생략이 가능해요. I have an uncle everyone likes. 왜냐면 여기 uncle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명사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생략됐다는 게 너무 뚜렷해요. 거기에 생략될 만한 건 영어 문법을 통틀어서 찾아봤을 때 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해도 돼요. 관계 부사가 아니라 분사 구문도 마찬가지고 그게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걸로 해석될 만한 오해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걸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who를 빼버리면은 uncle likes everyone 주동목이 나오고 여기서도 주동목이 나와요. I have an uncle.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빼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삼촌, 즉 삼촌이 목적어인 거예요. 이 관계대명사 절에서는.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엘리시아 님이 써놓은 문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Enjoy playing the instrument I recommend. 이게 인스트루먼트를 설명한 게 아니었네요. 전 여기에 당연히 위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자, 그럼 문장을 맞게 고치겠습니다. 이 문장은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네요. 내가 추천해준 이게 무슨 말이죠? Enjoying the play the 오케이 하나씩 써볼게요. Enjoy playing the music. 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Which I recommend. 해석은 어떻게 되죠? playing 글쎄요. listening. Enjoy listening to the music which I recommended. 이렇게 쓸게요. 내가 추천해준 음악 듣는 것을 즐기세요. 이렇게 문장이 됐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추천해준 음악이잖아요. 그죠? 내가 추천해준 음악이에요. 그래서 듣는 거 사람이잖아요. 듣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세요. 명사 명사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를 갖다가 주격, 목적격을 왜 시험 단골 문제로 나오는데 애들이 계속 틀리냐면은 설명 자체가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되게 애매해요, 이게.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거 문제를 잘 맞추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 외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뮤직 다음에 이것도 애매한데 어떻게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할 수 있을지는 따로 하나 영상을 찍어봐야겠네요. 이게 좀 약간 이혈령 비혈령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설명하기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이거는 따로 그냥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더 좋은 문장이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쓰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지긴 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켄이었습니다.